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랜만에 차 안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저 혼자 막 흥분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간 실망해 하시기도 하고, 호들갑 떨지 마라. 아유, 이거 뭐 또 보나마나 찔끔 오르고 빠질 텐데, 오바하네. 이런 반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격이 별로 오르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걸까요? 자,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는 이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동성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 그런 긍정적인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 나왔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막 코인을 사지는 않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웃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흐뭇해하면서 미소만 짓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지인이 전화 걸고 야 이제 살 타이밍이야 하고 전화가 와야지 가격이 오르는데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닌 겁니다. 지금. 왜? 명확성이 확실하게 생긴 건 아니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승리를 했지만 일단 항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5일 안에 SEC가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항소를 할까요? 항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항소를 한다는 건 시간을 더 끌겠다. 이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항소를 안 한다는 건 오케이, 여기서 그냥 무릎을 꿇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항소를 안 한다는 건 그럼 이대로 진행한다.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ETF를 거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사기에 대한 예방이 없다. 시세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를 버리고 그런 카드를 버려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꺼낸다면 희마리가 없는 카드겠죠. 그런 게 있었다면 예전에 써먹었을 텐데 아직까지 10년 동안 써먹었던 카드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원에서 뺏어서 그걸 박박 찢어서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 카드를 포기한다면 적극적인 카바는 어렵겠다? 적극적인 저지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 지금 줄 서 있는 여러 ETF가 승인될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이 1번 타자로 승인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 블랙록의 ETF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빠 승인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는 하지만 희망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되면 좋은 거고, 아마 연기가 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감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블룸버그 ETF 분석가가 올해 안에 65% 승인될 확률에서 7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까지 95%. 야, 95%. 물론 블룸버그 분석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 뭐 우리가 감지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호들갑 떨지 말라.
또 이거 B2C와 이거 또 흥분해가지고 설레발 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당장 내일 또 뭐 몇 달 후에 코인 가격이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감지하고 있는 사람과 감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이걸 감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이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손실 중에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이 희망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에휴 하고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서 갑자기 떡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는 아싸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겠지만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면 쥐꼬리만한 수익을 올리면서 아싸 하면서 탈탈 털고 나가시겠죠. 우리가 이 상승의 크기 또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ETF의 그 파급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목표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엄청난 자금 유입을 의미합니다. 에이 설마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에서 벌써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근데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에이 그 정도겠지.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의 시장 규모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그러면 비트코인 ETF 규모보다 10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블랙록이, 피델리티가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 짜잔 해놓고 팔짱 끼고 앉아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런 재정 상담가, 비트코인 ETF를 추천을 하면서 블랙록에게 커미션을 받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세일즈맨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모든 자산을 운용하고 모든 S&P 500에 모든 기업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전화 한 통씩 때리게 됩니다. 이런 상품 나왔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하고 슬쩍 압력을 넣으면 추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부자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부자의 눈으로. 우리가 실제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의 눈으로 이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된 초보반, 코인교실 초보반을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라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내릴까? 이러한 가상 체험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의 60%, 채권의 40% 이런 식으로 재정 상담과 얘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가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리고 또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S&P 500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또는 테크, 나스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그런 기술주, 성장주 이런 데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겠죠. ETF가 승인이 된다면 주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못 샀지만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살 수가 있다.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2% 정도 늘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 설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회장님 2% 정도 넣는 게 좀 전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케이 미스터 김 그렇게 하세요. 딱 하고 결제를 해주는 거고 뭔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야 기회가 이런 기회 맨날 오는 기회가 아닌데 미스터 김 5% 우린 지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예 투자를 안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 블랙록한테 커미션 받는 이 세일즈맨이, 회장님, 보험으로 들어놓는 겁니다. 보험. 저도 비트코인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만약에 비트코인이 떡상을 한다면 회장님이 투자하고 계신 이런 S&P 500이라든지 채권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보험으로 조금 사귄 거 아는데 그래도 1%만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험. 여러분들 보험 들고 계시죠? 저도 차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 사고 나면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사고 안 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 이거 날아가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렇지만 저는 보험료가 제가 한 달에 뭐 돈을 꽤 많이 지불을 하는데 그 돈이 제로가 될 거 알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을 보험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비트코인을 믿지 않고 사기라고 생각을 해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블랙록이 한다니까, 혹시 블랙록이 나를 등쳐먹지 않고 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뭔가 그 판을 짜고 있는 게 어떤 그 야심을 갖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는 상승장에서 ETF 승인이 맞물려서 움직여 준다면 그런 부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직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괜히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비트쇼와 방송 보고 아싸 하고 선동이 되어서 들어올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비트코인 승인 여부의 확률이 높다고 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돼야지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나 무슨 연금 펀드, 대형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확실하게 돼야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남의 돈 가지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국부펀드,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해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확실치가 않아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준비된 펀드라고 해도,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할 확률은 10% 정도 maybe? 제 영상을 좀 봤더니 완전 사기인 줄 알았는데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어느 순간에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야 되겠다 하고 맘먹는 타이밍이 100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10, 20이었는데 지금은 50, 60, 70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사지는 않는데 100이 돼야지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승인이 아직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감지하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탁 하고 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사야 되겠죠. 옆집 김 사장보다 빨리 사야 됩니다. 내가. 왜냐하면 김 사장이 살 때보다 내가 사는 가격이 더 낮아야 되니까. 김 사장, 이 사장, 전 사장이 사려고 보따리 싸들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로 빨리 사야지 제가 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부자들의 포모가 오는 겁니다. 기관들의 포모가. 이
ETF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ETF 승인을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현물 ETF 승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승인을 받은 그 ETF 상품이 전반적인 이 시장 선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빨리 하려고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위로 가면 아크인베스트 또는 블랙록이 가장 우세합니다. 블랙록이 1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순서적으로는 아크인베스트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레이스케일에 또 어떤 우위가 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영순위는 그래도 뭐니 해도 블랙록이다, 이렇게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SEC가 그레이스케일을 물매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하지 말고 블랙록을 그냥 승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그레이스케일은 땅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우,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우리는 언제? 하면서 그냥 비트코인 60만 개 들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다. 블랙록이 다 손님받고 있는 동안. 그래서 이런 기관들조차도 누가 먼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TF에도 순서에 따라서 시장 선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모가 있을 수 있겠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틀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일단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이 분위기 잡고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알트들이 쫓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요. 알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방향 잡으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거고, 그리고 알트코인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소송도 하나 있죠. 바로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소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SEC가 또 무릎을 꿇는다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이 바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의 이 시장 상황, 우리가 충분히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